건국대 글로벌 캠퍼스에서 교수가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쪽지로 제보가 이뤄졌습니다. 충청북도의 명문고 설립 요구에 도교육청이 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을 들고 나왔습니다. 청주에서 중국 옌타이를 오가는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국제선 다변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청북도가 2020년 사자성어로 또 하나의 신조어인 경자대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조금 전 주요 뉴스에서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가 아니라 글로컬 캠퍼스였다는 점 정정합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쪽지로 된 폭로가 나왔습니다. 참다 못한 학생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건데 학교 측의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학생 카페 주변에 붙은 쪽지들입니다. 주임 교수가 여학생의 얼굴과 외모를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치마를 입으라고 강요하거나 노골적으로 성적인 얘기를 반복했다는 폭로가 담겨 있습니다. 욕설을 하며 집에 보내지 않고 밤새 일을 시켰다는 이른바 갑질도 포함됐습니다. 이 교수의 성희롱과 갑질에 참다 못한 학생들이 밤늦게 몰래 붙여놓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쪽지가 150장이 넘습니다. 해당 학과의 한 학생은 취재진에게 해당 교수가 평소 욕설과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일상적으로 했다고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학원이나 비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한테 정말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수업 받거나 일하면서 폭언 듣는 것들. 해당 교수는 메모를 본 적이 없어 상황을 다 알 수 없으나 학생들이 불편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면 겸허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학교 측의 대처입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이곳에 붙어있던 모든 쪽지를 떼고 이메일로 관련 제보를 다시 받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정확한 신고를 받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학생이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메일을 보내게 되면 신원이 드러나는데 학교 측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학교에서 다른 대처 없이 이 교수님 관련해서 메일로 제보해달라고만 하니까 그게 더 무서웠어요. 보복성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건국대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교수를 징계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오염을 이유로 주민들이 음성 LNG 발전소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에 청구했지만 반년 만에 기각됐습니다. 음성 LNG 발전소 반대 투쟁위는 발전소 건립을 위한 변경 허가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로 인한 주민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전했습니다. 음성 LNG 발전소는 오는 2022년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기존 라면들보다 열량이 좀 적어서 기름에 튀기지 않는 겉면을 찾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겉면 제품들을 쭉 비교해봤더니 열량과 지방은 적었지만 나트륨 함량은 일반 라면과 똑같았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아 야식으로 좋다고 광고하는 겉면 제품들입니다. 열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2개 제품을 비교했습니다. 348kcal인 농심 멸치 칼국수부터 458kcal인 삼양 바지락 칼국수까지 12개 제품 평균 382kcal로 기름에 튀긴 유탕면 505kcal보다 낮았습니다. 지방 함량도 평균 3g으로 일반 라면 17g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반면 나트륨 함량은 겉면과 유탕면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샘표식품 얼큰 칼국수와 청수식품 멸치 칼국수, 해물 칼국수 3개 제품은 국물까지 다 마시면 하루 기준치인 2000mg이 넘었습니다. 총 나트륨 함량의 72%가량이 국물에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면 위주로 섭취를 하시거나 조리 시에 스프량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심 멸치 칼국수는 실제 지방 함량이 표시치보다 2.5배나 많았고
삼양식품 바지락 칼국수는 열량이 29%나 많아 해당 업체들이 표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면이 씹히는 정도는 식감이 꼬들꼬들하거나 연한 제품이 다양하게 있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충주시의 투자 유치 성과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충주시는 올 한 해 동안 57개의 기업체가 충주 지역에 신규 투자자 증설 투자를 결정해 모두 1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3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 지난해 투자액인 7,400여억 원보다 2배 이상이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투자 기업으로는 수소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에서 현대모비스와 HL 그린파워, 신소재 산업 분야에서 EMT와 코스모 신소재,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HL 사이언스와 QL파마 등입니다. 올해 최대 현안 중에 하나였던 명문고 논란, 도교육청이 최종 답변을 내놨습니다. 과학고를 국립인 영재학교로 전환해 육성하자는 제안이었는데요. 충청북도에 재정 지원도 요구했는데 도는 거부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합의안에 미래형 학교 모델 창출이 포함되면서 시작된 명문고 설립 논란. 자사고냐 기존 학교 이전이냐. 명문고 형태를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 도교육청이 마침내 최종안을 냈습니다. 과학고를 인공지능인 AI 기반의 영재학교로 전환해 학생 수를 2배 넘게 늘리고 충북 도내와 전국에서 5대5 비율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시종 지사에게 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과 영재교육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시설비, 운영비, 장학금 등을 요청했습니다. 재정적 지원과 함께 영재학교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합의서에 있는 대로 안을 교육청이 만들면 이제 충북도청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불과 며칠 전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교육청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연대 당혹해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모델은 존중하지만 재정 여건상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약 2천억 원 정도가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급식이 지난해에만 588억이었었거든요. 학사 건립에도 저희들이 500억 가까이. 한편 도교육청은 영재학교 전환을 위해선 교육부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 설득을 위해 충청북도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2020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합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12년 연속 고교 수업료를 동결했다며 내년 1학기부터는 2, 3학년,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전학년의 수업료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수업료는 청주 지역 모든 고교 129만 4,800원, 청주 외 시지역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94만 800원, 청주 외 시지역 특성화고 56만 6,400원 등입니다. 청주에서 중국 옌타이를 매일 오가는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옌타이시 정부가 개설을 주도했는데 충북 입장에서도 이 노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를 출발한 중국 국적의 사천항공이 오후 3시 40분 청주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주 7회 운항 허가를 받은 정기 노선으로 옌타이 시정부의 주도로 하늘길 개설이 전격 결정됐습니다. 인구 700만 명의 신흥 상공업 도시인 옌타이시는 인천에 집중된 노선을 청주로 분산해 한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청주는 연태시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 바이오하고 의료 쪽으로 이제 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연태시도 이제 의료 바이오 산업 발달을 이제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 도시 간에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때마침 청주국제공항이 국토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돼 국제노선 다변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새 국제 노선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현재 30%에 불과한 외국인 방한객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국제 노선 다변화에 큰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그 지역에서 필요한 항공 노선에 대해서 항공사와 여행사에 대한 그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본 경제 보복 사태에도 불구하고 청주국제공항은 올해 개항 22년 만에 이용객 첫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왜 노선을 다변화해야 하는지 실감한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세명대와 대원대가 제천 단양과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유니콘 프로젝트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유니콘 프로젝트는 대학과 이웃 지역이 협력한다는 뜻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지역 연구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도심 문화 행사로 지역 활기 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020년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신년 화두를 담은 사자성어로 경자대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강호대륙에 이어 익숙지 않은 사자성어인데요. 어떤 뜻이고 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자대본,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농자천하지대본과 같이 글자 그대로 풀면 경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는 의미입니다. 충청북도는 여기에 전국 대비 4% 경제를 완성해 1등 경제 충북을 건설한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오송의 기상이 하늘을 찌른다는 오송탱천과 충화 영호, 사즉 생충, 강호대륙에 이은 충북만의 신조어입니다. 경자라는 뜻에는 농공상을 합쳐서 농자, 공자, 또 상인 뭐 이런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서 경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뜻으로 해서 그걸 줄여서 이제 경자 대본을 정했고요. 내년 국제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저치로 전망되고 올해 수출 실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한일 경제 갈등 등의 악재도 여전한 상황. 충청북도는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공격적인 전략을 짰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강호 축의 핵심인 오송 연결선 해결책을 찾고 국가산단 추가 조성과 대기업 유치에 올인할 생각입니다. 특히 충북형 일자리 사업 모델로 꼽히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을 집중 육성하고 내년 2월 전국 공모가 예상되는 사업비 1조 원대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청주 오창 유치도 해결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구호에 그치지 않겠다는 충청북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년 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대학교가 불이웃 돕게 써달라며 MBC 충북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대 박호표 부총장은 오늘 MBC 충북 청주방송국을 방문해 차천수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들이 모은 불이웃 돕기 성금 692만 2,833원을 전달했습니다. 청주대는 나눔을 실천하는 일환으로 해마다 교직원들이 월급에서 우수리를 모아 연말이면 불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괴산 칠성면 사무소의 익명의 독지가가 3년째 쌀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괴산 칠성면 사무소는 지난 16일 누군가 마트를 통해 20kg 쌀 10포대를 보냈는데 한 사람이 3년째 같은 방식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소수면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서 누군가 100만 원이 든 우편물을 2년째 같은 방식으로 배달했습니다. 제천시 천남동에 청년 농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섭니다.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05억 원 등 150억 원을 투입해 짓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ICT 기술을 집약한 대규모 연동하우스 5개 동을 중심으로 지열 에너지 시설 등 6.5헥타르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이 시설은 전국에 4곳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을 수료한 청년 농부들에게 임대할 예정입니다. 충주시 화장장인 하늘나라의 일부 시설 개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충주시는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형 화장로 1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화장로 4기의 내화 벽돌 교체와 공기 압축기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시설 개선으로 내년 윤달 기간에 예상되는 화장 수요의 폭증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